자, 이번 시간은 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54페이지에서 참고 안에 있는 중가산세 여기 할 차례인데 5강 때 배웠던 내용으로서 전부 다 연결해서 복습하는데요. 50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한다. 그리고 그 밑에서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원시취득도, 간주취득도 과세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가로에서 취득세는 사실과세를 택한다.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말은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고 무허가도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결과적 내용은 등록 마이너스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된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였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방소득세에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다. 그리고 4가로에서 취득세의 부가세, 부가란 말은 붙인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 5가로에서 납세지, 취득세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서 도 나와도 되고 시군 구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취득 물건 소재지 되고요. 그리고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 나오면서 취득세 납세지를 물어본다면 이때는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서 안분한다. 안분한다 말은 나누어 계산한다. 이 내용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시가 평균의 비율이지 면적 비율이 아니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D페이지 52페이지에서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의 원칙은 신고 납부다. 그리고 예외적으로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가산세 가산 끝말은 보통 징수. 보통 징수가 예외적이니까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 법에서 정한 취득세 신고 기간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로 되고요.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서 상속 단어가 있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또 예외 사항으로서 추가 신고, 후발적 사유에 대한 이로서 대표적으로서는 문장에서 후회란 말이 있는데 후회란 말이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하면서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그리고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 이것도 추가 신고에 대한 이로서 후발적 사유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도 30일 내 신고 납부다.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서 3번 신고 의무 납부물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가산되는데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점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으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그 밑에서 지방세 기본법 54조에서 문장에서 쭉 가다가 과소신고 이 말 나왔으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끝에서 10%로 되고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만분의 3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10% 가산세 가산됩니다. 복습했으니까 이제 중가산세 갈 거예요. 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이 부정의 따블이에요. 부정의 따블에 대한 내용인데 어땠을 때 부정의 따블로 붙이겠는가? 라는 이유로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게 잘 나와요.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이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나온 거예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나온 것이 중가산세의 법률적 취지니까 이 내용 그대로 법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볼 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등기겠죠. 그리고 매각하였다. 이랬으면 전매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무겁게 더블에 대한 으로서 산출세액의 80 가져요. 80.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끝말은요.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와준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으로서 키 잡는 것은 문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산출세액의 80으로 되겠죠. 다시 반대로 산출세액의 80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출세액의 80이 나왔는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또다시 반대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의 80이 아니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이 두 단어에 대한 내용을 키로 잡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나온 것이 중가산이니까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면 중가산세는 가산되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가산세 제외되는 게 있어요. 중가산세 제외되는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그랬어요. 그럼 볼 때에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이건 등기예요.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끝말은 산출세액 80%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다시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등기 등록과 관련 없는 물건의 취득이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아니면 산출세액의 80%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토지 지목 변경 나왔어요. 먼저 이 지목 변경의 뜻을 먼저 봅시다. 지목이란 말은 토지 이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이용도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어요. 밭이었을 때 이 밭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겠죠. 등기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등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그 밭 제가 가지고 가게요. 등기됐을 것이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럼 가치는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재산의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대지이었을 때에 내 것하고 또 등기할까요? 내 것하고 또 등기하면 돈만 더블로 들어가요. 이중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미등기 전매가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만 보자마자 이 문장 보지 마시고요. 막바로 끝말 가세요. 문제 키가 중가산세였으면 끝말은 중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산출세액은 80%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곧 배우겠는데 과점주주에 대해서 지분율만큼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과점주주 이 말 나왔으면 거기 뒷말로 가져서 중가산세 제외, 산출세액의 80% 가산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중가산세 제외된 것이 벌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 내용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서 기출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에 대한 내용 풀어보죠. 1번 문제. 취득세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특별징수 틀렸죠? 취득세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첫 번째 점은 아니고요. 물납. 아까 복습까지 했죠. 복습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돼요. 그리고 지방세에서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물납 없겠죠. 그 다음에 면세점으로서는 감면할 면, 세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에서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를 다 둡니다. 하나 결정을 택하는 것은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없어요.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확정에 대한 이유로서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를 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신고도 있고 기한 후 신고도 있고요. 소액징수 면제를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택합니다.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가 소액징수 면제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 했으니까 면세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답은 거기에서 3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되겠죠. 2번 갑시다. 취득세 부가징수 옳은 것 됐어요. 옳은 겁니다. 취득세가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맨 처음에는 경감되고 후에 추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겠죠. 후발적 사유니까 신고 납부 기간은요. 30일 되겠죠.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맞죠? 맞았으면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 안 가볼 때에 가산세 포함이다. 가산세 포함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그 내용이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요. 가산세 제외 나와야 맞겠네요. 가로 안 내용이 틀렸으니까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취득세 납세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 후 매각. 신고 후 매각이죠. 그러면 미등기일까요? 아니면 등기일까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랬으면 미등기 전매죠. 여기는 신고 후 매각이니까 등기죠. 등기로서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문장에서 중가산세라는 말이 나왔죠. 중가산세 문제예요. 중가산세 문제로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그 단어 안에가 등기되어 있다. 의미가 들어있음으로써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끝말은 중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답은 3번. 4번.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경감한다. 경감은 감면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기한 후 신고하였다면 무신고 시 자수니까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납부 불성실에서 감면했으니까 틀렸죠. 5번에서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문장 쭉 가볼 때 기한 후 신고 이 말이 나온다면 그 단어 보면서 무신고 시 자수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무신고 시 자수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될 자에 대한 내용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한까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나요? 신고한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다. 내용 어때요? 틀렸죠.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2번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연관 문제에서 57페이지에서 2번 풀어드릴게요.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얘는 틀렸죠.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겠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신고 납부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이 내용의 문제는 취득세 신고 납부란 문제죠. 거기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가로 안에 며칠 60일 되겠죠. 신고 납부니까. 그리고 상속 나왔죠. 그랬으면 끝에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되겠죠. 여기는 문장에서 달의 말일은 나왔어요. 그러면 가로가 6개월 되겠죠. 이제 답은요. 60일 6개월로서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이제 59페이지 갑니다. 59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절 취득세 과세 여부. 여부란 말은 하느냐 마느냐 에 대한 여부죠. 그러면 연결해보면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취득세 과세 여부예요. 취득세에 대한으로서 볼 때에 취득의 뜻은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목적물을 정해주겠죠. 그 정해진 목적물이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과세 대상물을 봐야 되겠죠. 과세 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건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으로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만든 내용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되는 물건으로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세법을 따라갑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 물건을 암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등기 등록되는 물건까지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암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큰 타이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실 때 부동산 들어가죠. 그리고 차량 들어가죠. 기계 장비 들어갑니다. 이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건설 기계를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없을 것이고 선박 들어가지고 항공기 들어가지고요. 광업권, 어업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광업권, 어업권은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는 권리, 없을 무자, 형체 체자, 형체가 없는 재산권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은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목이 들어가져요. 이 내용 보니까 여기에서 책상과 의자 없죠. 그럼 책상과 의자를 취득했다. 이랬으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에 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장으로서 첫 글자를 연결해서 외워두면 이 내용 다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조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외우죠. 외우는 방법으로서는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이렇게 해서 외워둬요. 그러면 한 달락 암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밑에 내용을 외울 때는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외워두면 취득세 과세상물들 다 암기할 수가 있어요. 첫 글자를 연결했으니까 부, 부동산, 차, 차량, 중,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 선박, 비행기, 항공기, 광어권, 어업권. 비행기 타고 광어 잡을 수 없죠. 이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광어권, 어업권을 조심하세요. 결과적으로서 회원권을 뺀 끝에가 건자 나온 것은 광어권과 어업권만 취득세에서 들어갑니다.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입목, 입 벌리고 입목, 코,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A단위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에요. 여기에서 특허권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특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되겠죠. 또 다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가 건자죠. 아까 말씀드릴 때 회원권을 뺀 끝에가 건자 나온 것은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되겠죠.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상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첫 글자로서 암기하신 분들은 특성이 있죠. 특성이 응용이 안 된다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암기케 만들었으니까 응용까지 해드려야 제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응용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하나 여쭤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여쭤보든지 여러분 응용이 되면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물어본 것으로서 골프장이에요. 자,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응용이 안 된 사람입니다. 골프 회원권은 아니나 이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야겠죠. 또 별장, 별장에 대한 내용, 여기도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또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토지, 토지도 부동산이니까 해당되겠죠. 업무용 배, 업무용 배 선박이니까 들어가겠죠. 비업무용 배도, 자가용 배도 선박이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농지 어떨까요? 농지 토지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겠죠. 임야는요. 임야도 토지니까 부동산으로서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응용까지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 내용은 문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과세상물에 해당이 됐다 그랬을 때 이 물건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간 내용이었어요. 비과세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과세로 갑니다.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교재 60페이지에서 나와져요. 60페이지에서 네모 3번 취득세 비과세, 이 비자가 아닐 비자,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읽어드리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애국정부, 주한국제국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과 국가, 지자체 요 두 방향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두 방향에 대한 내용을 하나로 섞었다는 얘기죠. 하나로 섞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 그대로 두 방향으로 갈라봅니다. 갈라볼 때 먼저 국가, 지자체부터 보는데 이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이 칠판에다가 정리해 줄게. 이 정리된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이다. 이랬을 때 국가, 지자체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런다면 징수권자가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럼으로써 이 국가, 지자체의 자기를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방향인 애국정부로서 봅시다. 애국정부의 단위로서 연결해 볼 때 애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서 이게 속줄로서 나오는데 속줄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간결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간결한 문장으로서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면세, 세금을 면한다. 감면시킨다는 거죠. 상호 간에 세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볼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성한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하여 주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성한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런 뜻이겠죠.
또 다시 반대적으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서원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서원 취득에서 과세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아는 것은 외국 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드리는데 국가, 지자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그 문장에서 포인트는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이에요. 이 내용을 칠판에 적어주고 설명드리겠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던 부동산.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기속 또는 기부채납이에요. 여기서 또는 그랬으니까 국어 공부합시다.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자부터 해보죠. 전자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속 조건으로서 취득했던 부동산. 이 말은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줘요. 그러면 국가 거 되는 거죠. 국가 거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취득했던 부동산.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말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는 조건이에요. 몇 년간만 사용하고 취득했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교육자로서 국가 거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속 또는 기속 또는 기부채납 말 안에는 무상이란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한다면 과세된 걸 알 수 있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행하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국가에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으니까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 체킹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체킹하시면 되겠죠.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에다가 과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두 줄 되죠. 그 두 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키 하나만 잡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 기부채납 또는 기속 이 말 안에가 어떤 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상에 대한 이유로서 대가 받지 않고 주면 비과세 되겠으나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으면 그 경우는 과세란 뜻이 바로 거기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볼 때 국가 등의 이 말 나오고 글자 적어지면서 뒤에 애가 반대 급부로 이 말이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돈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돈 10,000원 준 거에 반대적으로 물건 가지고 오죠. 그러면 돈 주고 물건 가져갔다. 대가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 받았으니까 반대 급부로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무상이 아니니까 과세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반대 급부로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뒤에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일이 나왔어요. 일이 나왔으면 자 내용을 보니까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받았음으로써 이 경우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 있으니까 이 단어 나와도 과세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작년 시험이에요. 작년 시험으로서 이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5줄입니다. 이 5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 하나만 잡아준 거예요. 문장 쭉 가볼 때 반대급부로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3가로 그 밑에 상가로에 대한 누러서 먼저 체킹해 드릴게요. 읽으면서 체킹해 드리는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을 해당한다. 자, 여기서 신탁 등기가 병행에다가 밑줄 그리고 으로 인한 신탁 재산으로서 다음 1, 2, 3 어느 해당된 거 여기 1, 2, 3에 대한 내용 밑에 있는 1, 2, 3을 말합니다. 1, 2, 3 어느 해당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니까 비과세라는 얘기죠. 어느 하나 그랬으니까 1번도 비과세, 2번도 비과세, 3번도 비과세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만 다음 기억, 니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한다. 기억 보니까 기억에 대한 내용도 과세. 기억에서 신탁자산의 취득 중 조합과 조합원 간. 자, 조합과 조합원 간.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조합과 조합원 간이란 말은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건축되면 가치는 증가되는 거죠. 가치 증가되니까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뭘로 과세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팔고 싶어 해요. 팔고 싶어 하니까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 상점에다가 내 십자수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겠죠. 이때 탁자가 부탁, 탁, 숫자가 받을 수, 부탁을 받고 판다, 수탁 판매라 그래요. 또다시 부탁을 받았으니까 부탁 받은 자, 수탁자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팔아달라고 부탁한 자에 대한 내용은 유탁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유탁자가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은 수의 상점에 와서 그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 상점에 전시해야 돼요. 전시하기 위해서는 유탁자는 이 십자수를 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겨줘요. 그랬을 때 이 십자수가 수의 상점에 있겠죠. 이때 십자수에 대한 내용이 수의 상점에 있다고 해서 이게 수탁자 것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소유권은 유탁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소유권자는 유탁자이고요. 서류상으로서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이 아님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바로 1번이에요. 1번은 비과세라는 얘기죠. 봐서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겼던 것에 대한 내용은 수탁자 취득이 아니니까 소유권은 유탁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이
계약 기간까지도 안 팔렸어요. 안 팔렸으면 24수에 대한 내용을 원소유권자인 유탁자에게 돌려주겠죠. 이랬을 때 이 내용이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돌려받았을 때 유탁자는 자기 소유권 자기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이게 2번 됩니다. 그리고 3번 A에 대한 으로서는 24수에 대한 내용을 신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겨줘요. 그럼 여기서 신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겠으나 신수탁자 것이 아니라 유탁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3번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볼 때 유탁자가 새로운 유탁자에게 십자수를 소유권 넘겨주었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건 소유권 넘겨받은 거예요. 누가? 새로운 유탁자가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밑에서 기억, 니은, 니은번 볼 때에 신탁 재산의 유탁자 지위 이전, 거기다가 동그라미, 지위 이전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넘겨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유탁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끝말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에다가 밑줄. 누구에게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새로운 유탁자에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으로서 볼 때 한 문장은 6줄, 한 문장은 2줄, 또 한 문장도 2줄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구별할 수, 비교할 수도 없고 암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 주면은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글자가 쭉 지다가 뒤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나오고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없으면 이 단어만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내용의 문장으로서 6줄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장 쭉 가가지고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면서 뒤가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이건 재건축이다. 재건축으로서 가치 증가되니까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다시 문장으로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 이 말이 있으면 끝말 가세요. 취득으로 본다. 누구에게? 새로운 유탁자에게. 그럼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유탁자가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4가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환매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환매권 행사는 민법서도 배우고 학개론에서도 배우고 중개업법, 공시법, 공법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면 하찮은 과목에서는 이 환매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과목에서 이 내용을 다 배우기 때문에 하찮은 과목은 설명 못 드리고요. 설명드리면 맞거든. 못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키 하나만 잡아줄게요.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적어지는데 법자 나왔어요. 법자 나오고 여기 법에 대한 내용은 법률의 명칭인데 국가보유 징별자산 이런 내용의 법의 명칭은 여러분 시험에 다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냥 법자 보고
뒤에서 환매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뒤에서 곧 설명하겠으나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자 없기 때문에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5가로, 5가로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니까 설명드립니다. 임시행장, 이 임시행장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사무소, 여기서 공사 현장 사무소란 것은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단서 앞에 있는 내용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으로 가볼 때에 거기에 쭉 가다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왔으면 이 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반대로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한 임시 이렇게 나왔으면 요 임시란 것은 무늬만 임시예요. 무늬만 임시지 이건 존속기간 1년 초과했으니까 계속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계속 존재하는 물건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 취득에 대해서 뭐한다? 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1년이라는 숫자는 맞게 주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포인트 잡는 것은 초과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으면 비과세다. 하나 초과한 나왔으면요. 그때는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6가로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 공동주택의 개수에다가 한 문금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한 문금으로 동그라미 쳤으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따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개수란 말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란 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민주택이에요. 이제 문금으로서 본다면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면적은 예전과 똑같고 단순히 가치만 증가돼요. 이 단순히 가치의 증가분은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그 밑에 주택의 시가평액이 9억 이하다는 말은 맞게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을 빠뜨리면요. 빼면 키 단어는 나오겠죠. 공동주택의 개수 요 문금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문장에서 공동주택의 개수다. 이렇게 한 문금으로 나오면 이 한 문금 단어 보자마자 맞바로 끝말 가라는 얘기예요. 끝말에서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작년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에 대한 으로서 몇 줄이냐 한 문장으로서 이게 6줄이었어요. 그 6줄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화장발에 속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서 6줄이에요. 6줄이니까 이 한 문장의 6줄에 대한 내용
보자마자 이제 황당합니다. 황당하나 국어 공부는 했다고 이걸 끊어서 계속 읽어보죠. 끊어서 읽어보면서 이 정도 끝 정도 와서 가만히 있어봐. 문제가 뭐지? 하고 문제를 또 잊어.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 이렇게 된 상황이 나타나져요. 이걸 막기 위해서 화장벌에 속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단어만 찝는 거예요. 단어에서 문장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문구로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여기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질 것이니까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문장 가볼 때에 그 문장에서 가로 보니까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건축법 배울 때에 대수선의 뜻을 배울 거예요. 대수선의 뜻은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이 대수선의 뜻이에요.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한다는 것은 면적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일대 기둥볼 3개 있겠죠? 이걸 교체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으로 교체할까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면적까지 증가되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내 것하고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이 내 것하고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다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 쭉 적어지다가 대수선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보러 끝말 가세요. 여기서 주택의 시가평액이 9억 이하란 말은 맞게 주어질 거니까 끝말 가서 과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차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차량에 대한 내용은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7번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그리고 네모 4번 취득에 구분 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7강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